고수익어거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현대소설 5번 선우휘의 단독 강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79페이지입니다. 성이 선우죠. 그리고 휘의 단독 강화입니다. 단독 강화입니다. 자, 사전 낱말 뜻, 사전적 의미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화는요, 싸우던 두 편이 싸움을 그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 뭐 화해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평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싸우던 두 편은 이 소설에서 나오는 인물인 양과 장을 의미합니다. 양과 장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단독 강화는 좀 어렵죠. 동맹국에서 이탈하여 단독으로 상대국가 이제 화해하고 강화하는 일. 자, 요 단독 강화의 의미를 알려면 조금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6.25 전쟁. 자, 6.25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됐을까요? 1950년에 일어납니다. 일요일이었다고 해요. 처음에 북한이 소련과 함께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소련과 북조선, 북한은 연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 등등 연합군과,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남침을 해서 내려오다가 낙동강 전선에 몰려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다시 북한으로 이제 북쪽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어서 이때 결국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때가 1951년 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하게 되는데, 1월 4일 후퇴하게 되는데, 6월 25일이 전쟁의 시작입니다. 전쟁의 시작이고, 1월 4일이 이제 후퇴하게 되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일사후퇴 때 여기서 대규모 전투가 이루어져요. 눈은 많이 내리고요. 근데 미군 수송기가 옆구리가 터져서 거기서 시레이션 박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시레이션은 그 미군의 물자 중에 일종의 전투식량, 비상식량이고요. 그 비상식량 속에서는 종이각으로 되어 안에 초콜릿도 들어있고요. 먹을 것도 들어있고 통조림도 들어있고요. 비스킷도 들어있습니다. 그때 이 눈 속에 묻혀있는 시레이션 박스를 향해서 두 사람이 막 뛰어갑니다. 한 사람은 성을 장이라고 쓰는 사람이고 하나는 양이라고 쓰는 사람이에요. 장은 인민군 병사가 되고요. 나이가 더 어립니다. 장은 국군입니다. 둘은 함께 시레이션 박스를 들고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장과 양은 이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인민군인 장인 양에게 동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서로 이제 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형성되지만 임시로 하루 동안 동굴에 있는 동안은 둘이 해치지 않기로 둘만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둘은 뭐 오해도 살짝 있었지만 결국 화해를 하게 되고 하룻밤을 묵고 작별한다. 자, 이 부분이 이 EBS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EBS의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월이나 9월에 만약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 전체 줄거리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둘이 나가게 되는데 서로 이제 다른 길을 걷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굴을 향해서 올라오는 6명의 7명의 군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군인은 중공군입니다. 근데 중공군이 올라오면서 사격을 하게 되는데 이 사격을 함으로써 국군인 양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명은 이제 중공군이 죽게 되지만 결국 양이 동굴로 피신을 하고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 갑자기 장이 이 양을 도와주러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도 장과 양은 연합해서 중공군에게 대응 사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장은 인민군이기 때문에 원래 중공군과 한편입니다. 그런데 양을 살리기 위해서 한 민족이라는 거죠. 중공군과 대응을 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양과 장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둘의 시체에서 나온 피가 뒤섞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한민족으로서의 혈연적 동질성을 상징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남북 화해, 통일 가능성을 이제 상징하는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단독 광안은 한 나라인 누구냐면 그 장인, 인민군인 장인, 동맹국인 중공군과의 관계에서 이탈해서 자기 혼자서 상대국인 중공군과 맞서 싸우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민족으로서의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보고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6.25 전쟁 때 낙오된 국군인 양과 인민군 소년인 장은 나중에 이제 형 동생 하는 아우하는 관계가 됩니다. 산에서 마주치고 결국 시레이션 박스 때문에 둘이는 함께 하게 됩니다. 서로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동굴 안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쌤이 아까 줄거리에서 얘기했죠. 자, 그럼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둘은 총묶음을 기대고 어깨와 어깨를 비볐다. 레이션의 모닥불은 꺼져가고 있는데, 여러분 레이션은 아까 쌤이 비상식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상식량의 박스가 종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이를
피우면 이제 모닥불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동굴박 설경은, 그러면 동굴은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고요. 그리고 쌤이 145 때 1월 4일이니까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눈이 온 이 경치는 시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어스름 달빛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장은, 자, 인민군 소년입니다. 가느다란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반잠을 자고 있던 양은 깜빡 떨어진 얼마가 되었을까? 갑자기 확 가슴을 윽박지르는 충격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가슴을 윽박지르는 충격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이 악몽을 꿔서 몸부림을 치다가 양의 가슴을 부딪힌 것이죠. 자, 가슴을 쥐어 잡은 장의 두 손을 날쌔게 뿌리쳤다. 그러면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긴장된 순간은 지금 양이 오해를 한 겁니다. 장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오해를 하고 뿌리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라고 양이 말하게 되죠. 그의 주먹은 양입니다. 기운은 장의 얼굴에 터졌다. 이제 주먹으로 한 대 친 거죠. 우악 하고 장이 소리를 쳤죠. 쓰러진 거죠. 장이, 너 이 새끼. 그럼 양이 말한 겁니다. 너 왜 공격했냐 이죠. 장은 쓰러진 채 신음하면서 손으로 땅바닥을 더듬었다. 너 죽인다 이렇게 하니까 온몸에 돋았던 소름을 거치며 양은 어느 만큼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장은 신음소리를 내며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했다. 양은 조심성 있게 성냥을 꺼 레이션 곽의 조각에 불을 붙였다. 그는 불길을 땅바닥에 더듬고 있는 장의 얼굴로 가까이 가져갔다. 장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문장의 문체가 굉장히 좀 간결한 문체입니다.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짧고 단순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불길을 의식한 장은, 여기서 가볼까요? 우리 장하고 양하고 성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익명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익명성, 반대가 실명성입니다. 그리고 장하고 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는 없습니다. 시점상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가 안 나오면 3인칭 시점의 소설입니다. 3인칭 시점은 여러분 그냥 공식처럼 암기를 해야 하는데요. 서술자가 누구다? 작가입니다. 그러면 작가가 외부에서 알려주죠. 그래서 작품 외부의 서술자다. 외부의 서술자다. 또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다. 이렇게 시험 낼 수 있겠죠. 그런데 3인칭은 여러분 두 개의 시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3전작, 3인칭 정치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근데 이거를 구별하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보라색으로 쓸게요. 인물의 심리와 인물의 성격, 사건의 전모, 이 세 가지가 드러나 있으면 전작이고요. 드러나 있지 않으면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근데 불길을 의식한 사람은 장이잖아요. 이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작가인 거죠. 근데 작가는 불길을 의식하고 있다는 장의 심리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이렇게 알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눈을 뜨고 조금 부신 듯이 얼굴을 찡그리더니 하고 헛소리를 드러냈다. 너 이 새끼 너 하고 양이 말합니다. 이 소리에 장은 예 하고 정신을 거두었다. 양은 장의 멱살을 잡아 지켜 올렸다. 너 이 죽일 놈의 새끼 하니까 장은 예? 한 거죠. 장은 흩어진 시선을 모두어 양의 노여운 얼굴을 쳐다보았다. 정신 차렸다는 거죠. 여기 쥐 같은 새끼, 요 쥐 같은 새끼 날 죽여보려고 하고 양이 얘기하니까 이제 예? 뭐요? 한 거죠. 너 이런 수작을. 양은 장의 몸을 밀어뜨리며 아까 멱살 잡았다가 멱살 잡았던 손을 놓고 장은 뒤로 쓰러지고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 거죠. 양은 그것을 노려보면서 레이션 껍데기를 긁고 모아 모닥불을 만들기 시작했다. 흥분이 가라앉으며 몸이 으스스 떨렸다. 장 이리 와봐 하고 양이 말합니다. 장은 흐르는 코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황급히 모닥불을 모닥불 가까이로 다가왔다. 너 그런 짓이 되리라 여겼냐? 하고 이제 양이 추궁하는 거죠. 너 나한테 밤에 나 자고 있으니까 공격하려고 한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장 입장에서 몸부림치다가 그런 거죠. 양은 오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한 거죠. 예라니 내 목을 조르려고 했지? 하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 거지. 자, 왜 가슴을 쥐어박았어?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저는 그저 꿈을 꾸었을 뿐이에요 한 거죠. 꿈? 예, 무슨 꿈인지는 잊었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그만 놀래서 내가 오해한 거죠. 양은 전신을 쭉 소름이 끼쳤다. 뭐 이것도 인물의 심리잖아요. 문장이 되게 짧습니다. 인물의 심리, 전체적 작가 시점, 간결체, 소름이 연급 후 파상적으로. 파상이라는 말은 이제 물결 모양이란 뜻이에요. 물결 모양, 물결 상, 모습상. 물결 모양으로 온몸을 스쳤다. 가슴에서 뭉클한 어떤 커다란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장하고 양이 외칩니다. 양은 그 덩어리를 간신히 목구멍한테 삼켰다.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양은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가누며 장한테 가까이 가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젖히고 장갑을 뒤집어 코피를 닦아주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화해 모드로 가는 것이죠. 오해가 풀립니다. 장, 난 그것을 모르고 자네가 날 공격하는 줄 알았어. 뭐 이런 게요. 아니요, 제 잘못이죠. 폭 놀라셨겠어요. 아니야, 장. 양은 깡통 속에서 휴지를 꺼내 그것을 조그맣게 말아 그의 코구멍에 찔러주다. 코피 막는 거죠. 여러분, 화해 모드입니다. 장, 조금 가까이 다가앉아 불을 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배려 정도로 할까요? 배려. 코피 닦아준 것도 이제 배려 이렇게 보겠죠. 사실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날이 밝겠지. 장은 모닥불 옆에 다가와서 그리고 다리를 꺾으며 쪼그리고 앉았다. 양은 한참 동안 종이가 타는 조그만 불길을 잃은 사람처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음성은 신음에 가까웠다. 정말 그들을 죽이고 싶네? 예? 전쟁을 일으킨 놈들 말이야. 양은 일어서서 동굴 밖으로 나갔다. 희뿌연 하늘을 올려보고 흰 눈이 깔린 골짜기를 굽어보았다. 한번 크게 숨을 내어 쉬었다. 날이 밝자, 이거 시간 경과죠? 뜬으로 드세운 양이 레이션의 모닥불을 피우고 반합에 눈을 넣어 물이 끓도록 장은 총묶음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볼과 인중에는 아직도 여기저기 코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어제 이제 한 대 얼굴을 친 거잖아요. 양이 형입니다. 국군이고 그의 어깨를 두드려 깨웠을 때 장은 멋쩍은 듯이 미소를 지어봤다. 확실히 이제 화해 모드가 맞죠. 형 아우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둘은 눈으로 얼굴을 닦고 세수를 눈으로 하네요. 물이 없으니까. 아침을 먹었다. 장은 따뜻이 데운
통조림과 양이 끓여낸 커피를 먹으며 퍽이나 즐겨했다. 화해 분위기입니다. 장, 너 이 레이션 모두 가져. 양이 하는 말이죠. 아, 저걸 제가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난 한 통이면 돼. 집어넣을 수 있는 대로 가져가지 그래. 장이 시무룩해졌다. 이젠 헤어지게 됐군요. 안 만났던 것만 못하곤 코온절이 아프지? 아니요, 괜찮아요. 식사를 끝낸 둘은 저마다 짐을 꾸렸다. 자, 탄환 받아. 양은 레이션 한 통을 꾸려 들고 장은 두 통을 꾸려 메웠다. 둘은 함께 동굴을 나섰다. 장, 예? 잘 가라니 못 가라니 인사를 말기로 해. 자네는 저리로 가고 난 이리로 갈 뿐이야. 뒤도 돌아보지 마. 양은 동굴을 내려서서 눈을 헤치고 골짜기를 향해 비탈을 더듬었다. 장은 그것을 한참 보고 섰더니 저편 골짜기꾼으로 발을 옮겼다. 자, 교과서 이제 우리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중공군이 들이닥쳐서 양을 쏘게 되고요. 양은 다시 동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중공군 한두 명은 총을 맞게 되는데요. 결국 수적으로 수세인 거잖아요. 양이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 총소리를 들은 장은 돌아옵니다. 오히려 중공군 편이 아니라 장의 편에 서서 중공군과 대응 사격을 하게 되죠. 결국엔 둘은 총을 맞고 함께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피가 엉겨 섞이게 되죠. 그리고 이 소설은 막이 내립니다. 비극적 결말이죠. 자, AB의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A 부분 위에 있습니다. 자, 일어나지 못했다. 다음에 불을 붙였다. 가져갔다. 흘러내리고 있었다. 찡그리더니 헛소리를 했다. 순차적으로 지시하고 있고요. 행동을. B에는 날이 박자, 시간 배경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좀 쉽습니다. 3번으로 처리하고요.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 부분. A는 장 이리 와봐 하더니 너 그런 짓이 되리라 여겼냐? 라고 추궁하는 것이죠. 가까이 부를 째요 하는 건 호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정답이 1번입니다. 4번 문제. 단독 강화에 관한 문제죠. 자, 양의 가슴을 쥐어박는 행동을 할 정도로 장이 무서운 꿈을 꾸게 된 것은 전쟁에 참전한 군인인 장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무서운 악몽을 꾸다는 불안한 거죠. 그 다음에 양이 장의 코피를 닦는 행위, 그 다음에 헤어질 때 장이 시무룩해하는 행위, 둘이 정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화해와 공존이 맞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놈들을 죽이고 싶다. 이렇게 양이 얘기하는 걸 통해 전쟁에 처해 있는 인물의 괴로움과 불만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양과 장이 함께 보낸 후 그리고 아침을 먹는 동굴, 이념 대립보다는 바로 공존이 우선시 되는 공간 맞죠? 그 다음에 안 만났던 것만 못하군이라는 양의 말을 통해서 결국 헤어지는 게 아쉽다. 즉 정들었는데 차라리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 힘들다는 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적대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적대감이 아니고 바로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5번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상할 때는 이 작품이 출제가 만약 된다면 이 부분이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첫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소설의 5단계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레이션 박스를 들고 동굴에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맨 마지막에 중공군의 사격을 받고 둘이 함께 연합해서 싸우면서 결국 죽을 맞이하게 되고, 쌤이 아까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전체 줄거리에서 얘기했듯이 둘이 함께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두 피가 섞이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 부분이 주제의식이 굉장히 잘 드러나잖아요. 그 정도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소설은 크게 어렵지 않아서 요 정도로 여러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